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전반전은 이제 장중에 전달해 드린 게 있고요. 은행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SVB 파산, 실버게이트, 시그니처 폐쇄, 퍼스트 리퍼블릭 자금 지원, 여기에다가 오늘은 또 크레딧 스위스의 어떤 회계 중대한 약점이 발견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 보도 나오면서 2시경에 시장이 좀 반등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반등을 못하고 이제 밀려버리는 모습이 나왔고,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도 이제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그런 경로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오후 막판에 좀 반등할 타이밍에 이제 반등을 못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이게 혹시 중대한 약점이 분식회계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의 문을 닫거나 뭐 그런 비슷한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뭐 증시가 또 한 번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요건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요거는 이제 팀 마요플러스라는 사람이 SVB 최고 경영자로 갔거든요. 이거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 사람이 예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터졌을 때 모기지 회사 중에 이제 페니메, 프레디맥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페니메라는 회사가 파산을 했는데 거의 문 닫는 지경이 되면서 사실상 그걸 국유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유화 시키면서 거기에 이제 운영할 사람들을 투입을 했거든요. 그때 투입됐던 팀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페니메 이제 사장까지 됐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가 되는 금융회사에 수습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은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정신없이 수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SVB 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종료가 된 거나 다름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 종료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자꾸 터지니까 시장에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뉴스 나온 것 중에 그 아시아 은행들은 멀쩡할까 이런 걱정이 좀 있는데, 일단 무디스에서는 아시아 쪽 은행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저런 은행들의 자금 노출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아서 이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전망을 무디스에서 내놨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최근에 이제 자잘한 은행에 예금을 갖고 있던 사람이 거기서 자금을 인출해서 JP모건이나 시티 이런 어떤 큰 은행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좋은 거 나쁜 거 다 되죠. 왜냐하면 나쁜 거는 작은 은행에서 인출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는 또 나름대로 또 뱅크런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작은 은행 한두 개 정도가 또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열어둘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큰 은행들은 이 사이에서 이제 웃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어제 오늘 사이에 쏟아진 은행 관련된 뉴스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막 정신없이 휘둘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거의 뭐 코스닥 합쳐서 9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선물을 무려 이제 18,000계약이나 이제 매도를 했는데, 독특한 게 뭐냐면 선물을 외국인들이 팔면 반대 포지션을 금융투자가 쥐게 되고, 그러면 보통 거래소 코스피를 매도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오늘 매도가 안 나왔어요. 보통 이제 금융투자는 선물하고 그러니까 100% 일치하는 건 아닌데, 선물 매도하면 이제 현물 사고, 그래서 선물을 팔면 하여튼 이게 엇갈리는 그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오늘 2만 계약이나 선물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현물이 매수가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날 잡아서 설명드릴게요. 이건 어떤 이제 신호일 수도 있어서 이걸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수급을 보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매도가 역대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장중에 2006년도 이후에 이제 급하게 찾아봐가지고 한두 개 정도는 이제 순위에 빠졌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제가 찾은 거 내에서는 역대 외국인 하루 순매도로는 최고, 장중에 뭐 22,000 이렇게까지 갔다 왔잖아요. 근데 참고로 이렇게 선물 매도한 날 오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심 있는 건 다음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 올라간 날이 5번, 빠진 날이 5번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전날보다 더 하락한 경우는 한 번 있었어요. 2006년 5월에 1.3%, 그 다음날 2.2%더 빠진 적은 있었는데, 그 외에는 하락하더라도 그 전날보다는 덜 빠지거나 아니면 반등하거나 이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그 사건이 있었던 다음 주는 5번 오르고 5번 빠지고, 그 사건이 있었던 다음 달은 이제 올라가는 게 6번 오르고 4번 빠지고 뭐 이런 경로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례적으로 이게 굉장히 투기적으로 건 거죠. 어쨌든 시장을 겁을 먹었거나 되게 더구나 환율이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외국인들이 상당히 투기적이다라는 걸 보여줬고, 또 하나는 오늘 기록 나온 게 코스닥 하락 종목이 역대 최고, 예,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 수 자체가 이제 뭐 93% 종목이, 코스닥에 상장된 93% 종목이 하락했고요. 7% 종목만 올라가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락 종목 비율이 높았죠. 이게 상위 15위권 정도까지인데 한 달 후 이런 투매가 나온 한 달 후에 봤더니 9번 오르고 6번 빠지고 5번 빠지고 이 정도 비율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음 달에는 투매 나왔으니까 뭐 어지간하면 이제 반등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뭐 그 직후에는 또 요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은 좀 심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어떤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봤습니다. 부정적인 시나리오. 제가 크레딧 스위스라고 얘기했는데 크레딧 스위스급 요 유사한 어떤 기업들의 파산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빅네임의 파산 또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와중에 연준이 금리를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또는 동결해야 되는데 CPI가 이제 눈치 없게 되게 높게 나오고 다음에 이제 환율이 1350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코스피는 2200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걸로 보면 SVB급 이상은 더 이상 파산이 나오지 않고 뭐 자잘한 거 한두 개 뭐 몇 개 나오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CPI가 이제 6.0 근원은 5.5 이하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되는 분위기로 가게 되고 근데 이제 저게 물가는 안 잡히면서 금리 인상만 종료된다 이건 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라는 이제 좀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좀 나와줘야겠죠.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라면 금리 모멘텀으로 이제 이번 2350 전후가 이제 저점이 되고 이런 구도가 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제 가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CPI가 나오고 나서 금리, 지금은 모든 게 투자자들이 과연 금리 어떻게 할 거지? 뭐 이거에 관심이 넘어가서 사실은 CPI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돼버린 이상. 그러니까 금리 변수가 심지어는 지금 6월부터 금리 인하한다라는 상상까지 하게 됐잖아요. 일주일 전에는 이제 금리를 0.5 올린다고 돼 있었는데 말 바꾸면 다음 주에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이게 근데 이 지경까지 은행이 났고 연준에도 금리 올려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다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연준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리는 분위기로 가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미국의 대형 은행주들의 주가 요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대형주는 아니지만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간에서 20%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이건 뭐 대형 은행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나와주게 됐고 또 이제 다른 대형주들이 반등하게 되면 지금 모든 게 은행주에서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이제 투자들이 안도할 수도 있는 분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연속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은행주들이 그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팔았는데 이게 이제 이쯤 팔았으면 뭐 반전하겠지 뭐 이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매도하면서 지금부터는 순매도가 오늘 나온 거에 반만 돼도 타격이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제 신용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털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제 바로 선물 매도가 꽉 찬 것 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매도가. 그래서 이제 매수로 반전이 되면서 빨리 여기서 넉넉하게 올려놓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면 그 이슈가 뭐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냥 기술적 반등, 별재료 없이 오늘 악재가 없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기존에 셌던 종목군들이 다시 올라가는 왜냐하면 경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될 거고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게 됐으니까 이제 풀렸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경기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게 될 거고 그러니까 반등 이슈가 뭐가 되느냐 요거에 따라서 또 올라가는 종목은 달라질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반등 이슈가 성립이 되는 조건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차트인데 제가 자막이 잘못 나갔네요. 오늘 2348인데 제가 이제 2350을 되게 중요한 지지선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기준이 뭐냐면 달러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차트에서 그 121선에 해당되는 위치를 보면 내려왔다 튕기고 내려왔다 조금 깼지만 바로 튕겨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2350 부근에서는 이제 좀 관리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지지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해당되는 게 코스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35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돌려 세우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악재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요거를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코스닥은 지수가 갑자기 가파르게 빠졌잖아요. 근데 올라가다가 빠졌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체감적으로 역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니까 2월부터 이미 빠지고 있었다. 이거 ADR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부터는 2차 전지 말고는 이미 하락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합쳐놓고 보면
코스닥은 이미 2월부터 지금 2달째 조정이, 1달 반 동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오늘 날짜로 제가 흔히 얘기하는 과매도가, 이제 코스피는 이미 이제 주초부터 과매도가 들어와 버렸고, 코스닥은 어저께는 장중에 잠깐 터치하는 정도였는데 오늘은 이제 아예 그냥 대놓고 들어가 버렸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여기서 밀린다 하더라도 복원이 되게 빨리 돼야 되는 그런 자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거냐, 아니면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 터지면 이게 40대까지 급락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리면서 적정한 시점, 그러니까 되게 단계 굿반등이 한번 나와주지 않으면 좀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이게 또 하나 아슬아슬한 게 뭐냐면 지금 신용장구가 제법 늘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오후에 좀 밀린 게 제가 보기에는 신용이 부분적으로 좀 털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설프게 마이너스 나오면 오후에 한 2시 정도, 1시 반 2시 되면 갑자기 코스닥이 쭉 빠지는, 그러니까 신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어려서 내일 앞두고 먼저 정리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매도가 나오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코스닥이 넉넉하게 여기서 반등해 놓지 못하면 이제 오후 들어서 갑자기 이유도 없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위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반전이 나오느냐, 이것도 좀 잘 중요한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좀 중요한 내용들은 카페에 열심히 자료랑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데이터에다가 제가 계속 하락 종목수, 선물 매도 뭐 이런 것들 열심히 제가 계속 데이터들 올려놓을 거고, 특히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제가 더 많이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들 검색해 주시고 여기 와서 이제 자료들도 많이 같이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조만간 제가 또 실시간 방송 바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